자, 고1 내신 대비 교재 6회차 해설을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해설할 건데, 그 전에 그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타 얘기 좀 하고 갑시다. 몇 번이냐면 20번에 그 fx 설명 나와 있는 거 보면은 0부터 1까지 함수가 위에 나와 있고, 이제 또 0부터 2까지라 나와 있는데 0부터 2가 아니라 1부터 2입니다. 그래서 거기 함수에서 x 범위를 1부터 2로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지에도 하나 오타가 있어가지고, 답지에 그 27번 마지막 문제죠. 거기에 이제 정의역 치역밖에 안 나와 있어. 근데 거기 두 번째 것도 답을 해줘야 돼서 그거는 5루트 2로 쓰시면 돼. 알겠죠? 두 번째 거 답이 5루트 2다. 그래서 일단은 오타 체크 먼저 하고 이제 해설을 해봅시다. 4번으로 먼저 갈게요. 자, 일단 4번 보시면은 전체 집합 U 나와 있고요. 전체 집합은 뭐라고 하냐면 K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어. K 이하의 자연수. 대충 쓸게요. 이하의 자연수 라고 되어 있고요. A라는 집합은 K 이하의 홀수래. 얘는 K 이하의 홀수다.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K의 약수래요. K의 약수.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합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게 중요한 건데, A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누구의 원소의 개수냐면은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래. 이 원소의 개수는 지금 35다. 자, 이랬을 때 자연수 K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어쨌든 개수라는 건 의미 아닌 정수일 거 아니야? 걔네를 곱해서 35가 됐다는 거는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얘는 35라는 거죠. 얘가 만약 5라면 얘가 7이라는 거고요. 얘가 만약 7이라면 얘는 5라는 거고, 얘가 35가 나왔다면은 얘는 1이라는 거야.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 해보면 되는데, 요 첫 번째랑 마지막 거는 너무 극단적이지. 걔네는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보고 제낄 수 있으면 제낍시다. A가 한 개라는 건 K 이하의 홀수가 한 개라는 거니까 이 K는 1 또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3부터는 2개가 생겨. 그럼 K가 1 또는 2라는 건데 1 또는 2의 약수가 당연히 1과 2가 있겠지. 그럼 걔네 합집합을 해. 그럼 그거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지금 K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다 보니까 K가 1이라면 얘 그냥 0 돼버려요. 말이 안 되고요. 2여도 말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될 수 없구나.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35개의 홀수가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K는 얼마가 돼야 돼? 적어도 70 혹은 69가 돼야겠죠. 35개가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요거를 한 개로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다. 왜냐면 70 약수 누구 있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벌써 막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과 A 뭐 35개의 홀수들이 쫙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합집합한 거에 여집합을 해보면은 한 개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껴버려도 된다. 69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 개만 풀면 돼. 이 두 가지만 풀어주면은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되는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는 K 이하의 홀수가 5개 있다는 거니까 K의 후보로는 9 가능하겠죠? 그리고 10도 가능하겠지. 그지? 9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1, 3, 5, 7, 9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할 거고. 그럼 일단 전체 집합이 누가 되는 거야? 1, 2, 3, 4 해가지고 9가 되겠지. K가 만약 9라면. 그리고 A는 이제 1, 3, 5, 7, 9가 된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은 9의 약수겠지. 그럼 1, 3, 9가 있겠다. 그럼 얘네 합집합 해봐. 얘네 둘 합집합 해주면은 얘네가 다 포함돼 버리니까 그냥 5개예요. 그럼 그 5개랑 이제
전체에서 이제 9개니까 말을 못하죠. 9개에서 5개를 빼주면 4개가 나온다. 그래서 7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모순 발생 안 된다. 그럼 K가 만약에 10이었다고 해보자. 이건 K가 9일 때를 해본 거고, K가 만약 10이었다고 해보면은, 자, K가 10이면 똑같아. 이번에는 A라는 집합을 써보면 누구 있어? 전체부터 써야죠.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10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마찬가지로 1, 3, 5, 7, 9가 되겠죠. 그리고 B라는 집합은 10의 약수가 돼야 돼. 10의 약수니까 누구 있어? 1, 2, 5, 10 이렇게 있겠다. 얘네를 합집합을 해줘 봐봐. 그러면은 1은 한 번 세야 되고 2 한 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래서 5는 그냥 표시를 한 번씩만 하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개가 나오지. 그럼 그거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면 3개가 되겠죠. 3개. 또 7개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탈락. 두 번째 케이스, A의 원소의 개수가 7개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된다는 소리고요. 요때 K의 후보로는 누가 있어? 13과 14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가는 걸로 해보자. 자, 그러면 또 K가 얼마일 수 있냐면 13이었다고 해볼게요. K가 13이면 전체 집합은 1부터 해가지고 13까지 가시면 되고요. A라는 집합은 1, 3, 5, 7, 9, 11, 13까지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3의 약수일 테니까 13의 약수는 소수라서 1과 13밖에 없어요. 얘네 합집합 하면은 그냥 A가 그대로 나올 거고 7개야. 여집합을 하면은 6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도 탈락 안 된다. 그럼 K가 이제 14였다고 해보자. 자, 그럼 전체 집합이 몇 개가 나와요? 1, 그 다음에 2, 쭉쭉쭉 가서 14까지 14개 나올 거고, A라는 집합이 뭐야 지금? A에 대한 설명이 홀수죠? 그래서 1, 3, 5, 7, 9, 11, 13까지 갈 거고, 그 다음 B는요 14의 약수를 써주면 돼요. 1, 2, 4, 7이겠지. 미안해. 1, 2, 7, 14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또 합집합을 해보면은 얘네 1, 그 다음에 3, 그리고 2도 있고, 그 다음에 7은 한 번만 셀게요. 5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9, 11, 13, 14.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게 지금 몇 개야?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나왔죠. 그래서 총 14개가 있으니까 9개 빼주면 몇 개가 나와? 5개가 나오겠다. 5개를 만족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딱 맞는 케이스가 될 거고, 결론은 얘가 답이다. K가 14였구나.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 페이지에 5번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자. 자, 5번으로 갈게요. 바로. 자, 5번 보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가 지금 누구냐면은 1, 2, 3, 4, 5까지 있대요. 얘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 X에 대한 원소의 합을 S라고 하겠대요. 자, 그때 전체 집합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만족해라. 얘들아, 일단 가조건은 간단하게 뭐라 돼 있냐면은 A랑 합집합 뒤에 있는 게 A의 여의 교 B거든요. 그게 결국은 B에서 A 빼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A랑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A 합집합 B, 다시 할게. B 차집합 A니까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그거랑 A를, 요 A를요 합집합하라는 건 결국은 합집합이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야 얘는 지금.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다고 하냐면 B랑 똑같대. 그럼 이건 우리 동의어로 다 외워뒀거든요. 이거의 뜻은 뭐야? A가 누구의? B에 포함됩니다. 이 뜻이었죠. 그래서 B가 A를 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나조건을 보니까 어디 갔어? 나조건에 자, S의 A가요 S의 B의 여랑 같은 값이래. 자, 이렇게 되어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벤다이어그램으로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조금 특수하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뭐냐면 약간 벤다이어그램은 그림이지만
좀 표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표처럼. 이게 전체 집합이야. 그 다음에 B를 그릴 건데 B가 지금 어쨌든 A를 포함해야 되니까 B를 동그라미로 안 그리고 이렇게 약간 박스처럼 그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A가 있겠죠. 그 A도 이제 박스처럼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게 A라는 집합, 이게 그 다음 B라는 집합, 이게 전체 집합 이렇게 된 상태인데 SA, 즉 요 안에 있는 것들의 합이랑 SB의 여, 즉 B의 바깥 부분에 있는 것의 합이 똑같아야 된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소들이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요 안에 1이 있다고 해봐요. 1 혼자? 그럼 여기에 합은 1이지. 그럼 여기도 합이 1이 되라는 거야. 근데 1을 이미 썼기 때문에요. 합을 1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원소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에 1로 얘네 둘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럼 2는요? 2도 불가능해. 왜? 2가 여기 들어와 버리면은 2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럼 얼마부터 가능하겠니? 3부터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를 합을 3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봐. 1하고 2가 있겠죠. 그럼 그때 얘는 3인 거야. 그래야 얘네들 더하면 3되고 얘도 3되고. 그럼 남은 원소가 누가 있어? 4랑 5죠. 걔는 여기에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한 줄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물론 3이랑 1, 2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SB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SB. 즉 그냥 요거의 합이거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된 3이든 이렇게 된 3이든 자리가 바뀌어도 합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두 개를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진 않을게.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3으로 맞추는 건 이걸로 끝. 그럼 이번에 얼마로 맞출래? 4로 한번 맞춰보자. 4로 맞춘다는 거는 여기가 4가 됐다는 건 이 앞에서 만들 수 있는 게 1과 3이 있어요. 1과 3. 그럼 이 가운데 누가 들어와야 돼요? 1과 3 다 썼으니까 남는 숫자가 누구야? 2랑 5야?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또 가능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보면 된다. 5를 만들어 본자. 5. 5를 만든다는 건 여기에 5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은 여긴 누가 올 수 있어? 2랑 3 올 수 있겠죠. 그럼 1과 4가 여기 남겠지. 물론 여기가 1과 4여도 돼. 그럼 여기가 2랑 3이겠죠. 물론 5가 이제 열로 오고 2랑 3이 바깥으로 나가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다 더한 게 똑같이 5기 때문에 서로 자리를 바꿔도 집합은 바뀌지만 합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갈 거야.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이번에 6으로 같아진다고 해봐. 여기 예를 들어 2랑 4가 들어갔다 해봐요. 여기는 1과 5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남는 숫자가 3이니까 여기 3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되겠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7로 같게 만들어 본다 해보자. 7. 그러면 여기 3하고 4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 2랑 이제 5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남는 숫자 1이니까 이렇게 되면 됩니다. 8은 가능할까? 8? 8을 만들려면 얘들아 이렇게 조합을 해줘야 돼. 근데 남은 애들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불가능하다. 9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 더 이상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뭘 고려 안 했냐면은 지금 이들 중에서 3개짜리 조합은 아예 없죠. 3개짜리. 그러니까 원소가 다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만 조합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3개짜리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3개짜리의 합 중에 제일 작은 게 6이거든. 근데 여기서 6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바깥에. 그죠? 뭐 그 다음이 1, 2, 4였다고 해도 8이야. 안 맞아. 1, 2 오면 8인데 이번엔 남는 숫자가 3하고 4라서 7이야. 안 맞아. 뭐 1, 3, 4라고 해봐. 그럼 8이지. 근데 남는 숫자가 2랑 5라서 불가능. 또 요렇게 하면은 9인데 남는 숫자. 그래서 결국은 3개짜리로도 못 만들어요. 다 해보면. 그래서 이게 그냥 끝이다. 알겠죠? 요때의 SB. 즉 딱 여기까지만 더해야죠.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12. 얘는 얼마야? 4에다가 7이니까 11. 얘는 5에다가 5니까 10. 얘는 6에다가 3이라서 얼마야? 그럼 9예요? 그 다음 여긴 7에다가 1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8이지. 그래서 제일 큰 값이 누구고? 10이고 제일 작은 값이 8이라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20이라는 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좀 특이한 벤 다이어그램 그린 거고
이렇게 약간 장치만 잘 해줘도 문제 풀 때 되게 가벼워지니까 이런 거 좀 연습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6번으로 바로 갈게요. 6번. 자, 6번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막혔을 텐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 봐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요. 가조건을 보시면 A라는 집합은 얘들아 1과 3과 5랑 6이래. 그 다음에 A랑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래요. 그거는 2랑 3, 4, 5래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X라는 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X의 원소가 한 개인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모든에다 동그라미 쳐봐. 모든 집합 X에 대하여 집합 A 합집합 X 빼기 B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 자, 다시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인가 봐. 근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어떻게 돼달라 했냐면 A랑 X랑 합집합을 한 거에서 B를 빼래. 그럼 이거의 원소가 무조건 2개가 돼야 되나 봐요. 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전체 집합 순서대로 가보면 하나씩 구해달라고 하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전체 집합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A랑 B가 무슨 관계인지를 모를 때는 가장 기본 관계로 가주시면 되고 A 안에는 1, 3, 5, 6이 있어야 되고요. B랑 A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깥 부분에는 2, 3, 4, 5가 있어야 된대.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써있는 A랑 지금 여기 써있는 교집합의 여집합의 교집합 네? 다시 A와 이 가운데가 아닌 바깥 부분의 공통 부분이 어디냐면 결국 여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이 결국 색칠된 부분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원소가 지금 3 보이고 5도 보여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3과 5가 들어가 있으란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A에는 지금 1, 3, 5, 6이 있는데 1과 6이 있을 곳이 없네. 여기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1, 6의 바깥 부분에는 얘네들이 있어야 된다 했었지. 요 가운데 제외한 모든 부분에 얘네만 있어야 된다. 4개. 근데 그 중에 3과 5는 여기 들어가 있고 아직 누가 결정이 안 된 거냐면 2랑 4가 결정이 안 된 거야. 2랑 4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된다. 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2랑 4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 대충 걸쳐놓을게, 이렇게. 그럼 결국은 원소는 1, 2, 3, 4, 5, 6으로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단 1번에 대한 답인 거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2번. 2번에서 뭐래? 교집합. 방금 했죠? A, 교, B의 원소에는 누구다? 1과 누구야? 6. 확실해진 거지, 이거는. 2랑 4는 B에만 해당하거나 아예 바깥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뿐이야. 마지막 3번에서 B를 구해달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봐봐요.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말했던 요게 중요한 거야. X는요 하나짜리 부분집합이고 모든 X라고 하니까 1 혼자 있는 거, 2 혼자 있는 거, 3 혼자 있는 거, 4 혼자 있는 거, 5 혼자 있는 거, 6 혼자 있는 거를 다 조사를 해봐. 6번을. 그때 얘의 원소의 개수가 계속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라 이 소리예요. 모든 X에 대해 만족하라고 한 거니까. 그럼 A가 여기 있고요. X가 만약에 1이었다고 해봐. 그럼 결국은 이 합집합을 해봤자 A인 거지. 걔에서 B를 빼래. 그럼 B를 제외하래. 그럼 남는 게 이렇게 3하고 5 2개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 만족하는 거야 지금. X가 1일 때는. X가 6일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6일 때도 A랑 X의 합집합을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거기서 B를 빼. 그럼 또 3하고 5가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하고 6은 만족시키고 있어. 그럼 X가 만약에 3이 됐다고 해봐요. 3이 됐다고 해도 합집합은 얘고요. 요거 둘의 합집합. 그리고 거기서 이제 B를 빼면 여전히 3하고 5가 남겠지. 5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별로 역할을 못하는 거고 요 둘이 지금 중요한 건데 생각해봐. 만약에 2랑 4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럼 2가 여기 있다 치면은 A랑 요 X죠. 얘가 이제 걔 합집합이면 얘네 둘을 모두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B를 빼래. B를 빼래.
그러면은 얘랑 2까지 같이 빼지는 거지. 같이 빼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남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원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돼버려.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2는 어디 있어야 돼?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왜? 여기 들어와 있으면 얘들아, 요 A랑 그 다음에 요 X를 합집합하면 이렇게 5개가 지금 여기 A 합 X가 된 거예요. 거기서 B를 빼래. 얘 제거하래. 그럼 남는 게 또 3하고 5 2개밖에 없잖아. 알겠지? 그래서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4도 마찬가지니까 안에 있어야겠구나. 해서 요게 끝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라는 집합은 누구라는 거야?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4도 있고 6도 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 된다. 바깥에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가운데가 쉬워서 쭉 껑충 띄어서 13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13번으로. 자, 13번도 그냥 바로 갑시다. 13번. 자, 13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자이스톨이나 뭐 마플이나 이런데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 형태라서 꽤나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에 x 빼기 2분의 k 그리고 이게 4보다 작다. 이렇게 된대. 자, 이때 P이면 Q이다. 자, 이 명제가 있대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와 P이면 not Q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명제가 어떻게 돼달래? 모두 거짓이 되어달래요. 얘도 거짓 되어달라는 거고 얘도 거짓이 되었으면 좋겠대. 그랬을 때 양수 K의 범위를 구해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이 되라는 거는 참일 때가 아니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참이죠. 요게 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 요거랑 요거 있을 때 이거 낫이라서 여집합 붙일 건데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 소리야. 즉 P라는 놈이 Q에도 포함하면 안 되고요. Q가 아닌 거에도 포함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저 범위들을 다 구해줘야 돼요. 귀찮지만 구해봅시다. 뭐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계산이 그냥 들어갈 뿐이죠. 이제 저 정도 계산은 수월하게 하셔야 돼. 봐봐. 일단 이거 얘들아 많이 하던 거잖아. 고1 때 1학기 때 얘 인수분해가 되거든. 여기 지금 2랑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다 보니까 이 부분이 2k 더하기 1과 k-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얘네 숫자처럼 생각을 했을 때 2k 더하기 1과 그 다음 뭐야 k-1에다가 더해서 마3k 만들 거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주고 요렇게 마이너스 주면은 완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얘 가지고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일단은 인수분해가 요렇게 될 거고 물론 중괄호로 쓰는 게 맞는데 그냥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사이 범위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했지. 양수 K에 대한 거면 K에서 1 뺀 거랑 K한테 2배 해서 1 더한 거 중에 누가 더 크겠니? 당연히 얘가 더 큰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사이 범위가 돼야 되냐면 K-1부터 2K 더하기 1까지의 범위가 된다. 이게 조건 P입니다. 됐죠? 별거 없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아이고야. 얘 내려오면은 많이 하던 거잖아요. X 빼기 2분의 K가 4랑 누구 사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4 사이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분의 K를 죄다 더해주면은 2분의 K 빼기 4 그리고 2분의 K 플러스 4 이렇게 범위가 또 나올 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P가 된 거고 얘가 P죠. 얘가 이제 뭐가 된 거야? Q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가지고 저 명제들이 참이 되지 않도록 거짓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범위 얘기 나오니까 수직선에서 생각하는 게 편한데 방법은 뭐 다양해요. 근데 내가 누구부터 표시할 거냐면 얘부터 좀 표시를 해볼게. 왜냐면 우린 지금 뭘 할 거야? P가 얘를 쉽게 말하면 피해가면 돼. 그러니까 Q가 좀 자리를 잡아놓고 P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Q를 먼저 표시하겠다고 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2분의 K 빼기 4랑 여기다가 2분의 K 플러스 4를 이렇게 써줄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빵꾸야, 빵꾸. 포함하지 않는 범위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내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게 Q라고 하면 Q의 여집합은 뭐겠니? Q의 여집합. 왜냐면 우리 이것 반대 것도 해야 되거든? 그거는 뭐냐면 얘를 채우면서 왼쪽 범위. 파란색. 여기도 채우면서 오른쪽 범위. 파란색. 그래서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Q의 0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P를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다고 해볼게. 빨간색으로 했을 때 저 빨간색이 파란색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하얀색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걸쳐야 돼, 걸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걸쳐주면은 아예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범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등호가 없기 때문에 빵꾸로 뚫어주면 돼. 그럼 왼쪽 끝이 이제 K-1인 거고 오른쪽 끝이 2K 플러스 1인 거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벌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을 해가지고 K-1이 여기쯤 있다 치면은 2K 더하기 1은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괜찮죠? 이런 상태. 두 가지를 다 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1번 케이스, 요거를 2번 케이스라고 해서 1번 먼저 풀고 2번 풀고 한번 답을 내보자. 자, 1번 먼저 풀어볼게. 자, 봐봐. 저기 그림에 너무 더러워져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지금 요 범위를 얘네 둘이 싸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쓸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등호죠, 등호. 여기 등호가 되냐 이거야. 자, 그럼 봐봐. 오른쪽 끝부터 할까? 오른쪽 끝이 여기로 온다 쳐봐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와서 빵꾸로 왼쪽으로 빨간색을 그린다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파란색이 점을 채워놓고 왼쪽으로 간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돼버려. 그래서 절대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빵꾸도 여기로 와버렸을 때 하얀색에 포함되는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등호 빼셔야 되고요. 다 2씩 곱할까요? 얘 2 곱하면 2K 마이너스 2죠? 얘 2 곱하면 K 빼기 8이고요. 얘 2 들어가면 4K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부터 먼저 풀면은 우와 넘어가면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범위가 돼요. 얘도 한번 풀어볼까? 얘는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3K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지. 이러면 K가 누구보다 크다고 나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큰 범위인데 얘는 K가 지금 마6보다 작은 거니까 공통범위가 안 생겨요. 애초에 그리고 K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다.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넘어가자.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할 건데 보면 알겠지만 등호의 여부는요. 방금 전에 해석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K-1이 2분의 K 플러스 4보다 작아야 되고 2K 플러스 1은 더 커야 돼요. 이렇게 나올 거다. 등호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다 20 곱해요. 2K-2 K 더하기 8 4K 플러스 2 써주고 얘 먼저 풀어주면 넘기면은 K가 10보다 작다. 얘 풀려고 넘기면 3K 넘어가면 6 3K가 6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최종 K의 범위는 2보다 크면서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게 답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귀찮지만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또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췄어야 되는 문제고요.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서술형이면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시험 때 벌어지는 일이니까 일단 공부할 때는 최대한 다 풀어야 돼. 알겠죠? 풀어야 되고 계속 어려운 것만 공부한다. 내가 모르는 것만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아는 것도 자꾸 해야 돼. 왜냐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이런 문제를 풀 기회가 주어져요. 그죠? 기회조차 못 받으면 이거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절대로 쉬운 거 무시하지 마시고 실수 안 하고 잘 빨리 풀어야지 이 생각을 갖고 연습 자꾸 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어려운 문제들 설명할 게 있는 문제들만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외의 문제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제발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뜻이 아니라 그거를 잘 풀어주셔야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맞춰야 돼. 알았죠? 자, 알아서 다 잘 할 거라고 믿어요. 넘어갈게.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시다. 17번. 다음 페이지에 17번으로 가자. 자, 이제 또 함수 부분이 나오는데 재밌죠? 이것도 함수도. 자, x가 지금 뭐냐면 1, 2,
3, 4라고 하고요. y가 지금 뭐냐면 1, 2, 3, 4, 5래요. 자, 이때 지금 뭐라 하냐? 함수 f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일단 가조건 1대1 함수래. 자, 이거 화살표 보내는 함수니까 화살표끼리 겹치지 말란 소리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해석을 못하면 좀 답답한 겁니다. 나조건 해석 잘 하셔야 돼. 잘 봐봐. 별거 없어요. 나조건을 보니까 x1과 x2가 서로 다르대.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대해서 뭐 1, 2, 1, 3, 1, 4, 2, 3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얘기인 거야. 걔네들에 대해서 어떤이래. 어떤 이러한 어떤 x1, x2에 대하여. 그럼 너희는 어떤을 어떻게 만족하면 되냐면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고 맨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적어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가 만족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순서상이 이 나조건을 만족하는 x1, x2라는 순서상이 적어도 몇 개? 한 개. 이렇게 존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하여 뭘 만족하래? x1 값이 x2를 대입한 값의 2배가 되어달래요. 요거를 만족하는 게 적어도 한 쌍 존재해라. 그럼 얘들아 1, 2, 3, 4가 1, 2, 3, 4, 5한테 화살표를 보낼 건데 이렇게 2배 관계를 만족하는 조합은 1과 2.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과 2가 무조건 뽑히라는 거야. 적어도 한 번은. 뭔 말인지 알겠죠? 혹은 2랑 4여도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하나 나오라는 거니까 빨간색들이 뽑히든 파란색들이 뽑히든 뭐 다 뽑히든 상관없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뽑히자 이거예요. 2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죠. 왜냐면 3의 2배는 6인데 6이 없잖아. 뭐 4는 당연한 거고 5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색깔들이 적어도 한 쌍은 뽑혀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 거야. 뭐 풀이는 다양합니다. 얘가 뽑히고 뭐 얘네가 일단 뽑히는 경우 먼저 첫 번째, 그다음 파란색이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 둘이 뽑히는 경우가 지금 2번 세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빼는 거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해볼게. 나조건을 아예 만족하지 않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뽑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전체에서 뭐 해도 돼요? 빼도 돼요. 알겠죠? 뭐 둘 다 해볼까? 한번? 첫 번째 풀이가 뭐라고? 일단은 뭐 얘네만 발생한다고 해봐. 얘네가 무조건 뽑혀야 돼. 얘네를 뽑을 애들을 먼저 선정을 할까? 저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걔네한테 너 누구 찍을래? 선택권을 줘. 이펙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2개가 남겠죠. 누가 뽑혔는지는 몰라도. 그 남은 2개 애들은 이 남은 3가지 중에 아무거나 뽑으면 돼요. 그러면 또 뭐야? 3C2 한 다음에 또 이펙토리얼 해도 되겠지. 물론 3P2를 해도 돼요. 상관없어. 마음대로 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얘네가 뽑힌다 라고 하는 게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세 번째. 얘네가 둘 다 뽑힌 거. 그러니까 이 빨간색 조합과 파란색 조합이 다 뽑힌 거. 그거는 1번과 2번에 다 세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자는 거야. 그럼 일단 얘네들 저 정의역 4개 중에 3개를 골라. 걔네한테 누구 뽑을지 정하라고 해. 3팩토리얼로. 그럼 이제 남은 게 3하고 5일 거 아니에요. 남은 하나가 얘네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곱하기 2인 거야. 이제 계산해 볼까? 얘 얼마야? 6이 12. 그 다음에 여기가 6. 그럼 72가 되겠다. 그럼 얘도 72가 되겠죠. 얘는 뭐야? 4, 6에 24. 그럼 곱하면 48이죠. 이렇게 더하면 얼마 나와? 144지. 근데 거기서 얘가 지금 2번 세져 있으니까 한 번은 빼자 이거야. 그래서 빼주면 얼마가 나와? 96 나오겠죠. 근데 정답이 4번인 거야. 알겠죠? 근데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여기다 써볼까? 전체에서 이게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걸 뺄 건데요. 지금 공역이 하필 5개고 정의역이 4개고요. 1대1 함수라는 건 이들 중에 한 녀석만 안 뽑힐 거야. 그럼 얘들아, 한 녀석이 안 뽑힌다는 거는 만약에 1이 안 뽑히잖아? 그러면은 얘네들 무조건 뽑혀야 돼. 얘네가 무조건 뽑혀버리면 2랑 4가 뽑히다 보니까 이 나조건을 만족을 해버려요. 그럼 만약에 3이 안 뽑힌다고 해봐. 그럼 얘네 다 뽑혀야 된다는 소리야. 화살표 받을 테니까.
이것도 안 돼요. 4가 안 뽑혀버리면 1, 2가 뽑힐 거라고. 5가 안 뽑히면은 당연히 1, 2, 4 모두 뽑힐 거고. 결론은 누가 안 뽑혀야 돼? 2가 안 뽑히면은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뭐 할 거냐면 2가 안 뽑히는 경우를 빼겠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그냥 얘네한테 1대1 함수로만 주면 돼. 그럼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이기 때문에 120가지가 나와요. 거기서 2가 안 뽑혀. 얘가 안 뽑힌다는 거는 1, 2, 3, 4가 1, 3, 4, 5한테 화살표 주는 거죠. 그건 그냥 4팩토리얼이지. 그래서 120에서 24를 빼도 96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풀이가 더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 문제는 어떠한 특수성을 갖고 있냐면 공역이 몇 개 없어요. 정의역이 4개인데 만약 공역이 더 많잖아? 그럼 이렇게 푸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더 빨랐던 거고요. 기본 풀이로는 이걸 알고 있는 게 더 많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거다. 알겠지? 그래서 둘 다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96이고 넘어갑시다. 자, 18번으로 바로 갈 건데 얘들아 18번에 지금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인데 중요한 게 이제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은 뭐지 싶을 수 있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요. 그거 잘 봐야 돼. 18번에 지금 우리가 만드는 함수는 f인데요. 걔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지금 정의역이잖아. 근데 공역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로 설정하란 소리야. 알겠지?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의 박스가 나올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해달라 하냐? fx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구간별로 제시가 돼 있어 지금. 자, 2차 함수래. 요렇게 생긴 2차 함수. 언제? 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에 해당한대요. 자, 근데 이 문제가 내 생각에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대충 푸는 애들이 있거든? 약간 나 지금 좀 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그냥 대충 보고 문제 약간 무시하는 거죠. 대충 보고서 풀었는데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어 당연히. 맞추는 게 더 문제야. 틀리면 차라리 겸손해지기라도 하는데 맞추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계속 그냥 내가 잘했구나 이 생각을 해버려.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시험 때 그러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습관을 고치라는 건데 뭐냐면 이 등호를 좀 잘 봐야 된다. 이 등호.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걸 맞췄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 고려 안 했다. 그럼 틀렸다고 봐도 무관해요. 알겠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거 좀만 꽈놔도 틀릴 가능성이 너무 커.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풀어야 되고 봐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얘 안 정해졌잖아. 모르잖아. 나중에 생각해. 얘부터 하자. 그냥 뭐야 이거 1차 함수야. 그치? 그리고 1부터 2 사이에서 써달래. 여기 지금 보니까 약간 현실 반영을 해야 돼. 1은 2에 훨씬 가깝죠. 그래서 여기다 1을 표시해 이렇게. 야 그럼 봐봐. 이 함수 그리고 싶어가지고 1을 넣어볼래요? 넣어보면 얼마 나와? 마3 나와. 근데 얘가 하필 마3이지. 즉 여기서 점을 채워준 상태로 기울기 4인 직선 그리란 소리야. 그럼 이번에는 2를 넣어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1 나오지. 그러면 여기가 2니까요. 1은 걔보다 또 한 칸 아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둘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게 F함수의 일부분이 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어달래? 1대1 대응이 되어달래요. 자, 1대1 대응이 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만족해야 돼. 1대1 함수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 지금 2부터 마3까지 요만큼이 지금 공역이죠. 근데 그 공역 중에 이미 요만큼은 채워져 있네. 그럼 지금 요 부분은 가지고 그릴 때 어딜 채워야 되냐면 요 사이를 채워주면 돼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좋은 것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머릿속에 익숙한 것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1대1 함수니까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겠네? 여기서는 아니죠. 그건 내가 언제 항상 쓸 수 있다고 전제를 깔았냐면 연속일 때. 연속이 아니면 절대로 그건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만약 연결이 된다는 건 얘들아, 저 2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여길 연결하려면. 그럼 결국은 벌써 뭐야? 1대1 함수가 깨진 거야. 그래서 일단 그건 아닌 거야, 지금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이렇게 그었을 때 함수가 한 번만 만나면 돼.
그럼 우리가 여기 2차 함수 채울 때 어떻게 채워줄 수 있냐면 얘 지금 축이 누구야? 1이지 1. 얘가 지금 축인 거야. 그럼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후보가 두 가지죠. 이렇게 오는 약간 평평한 2차 함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가는 이런 2차 함수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아래로 볼록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이 빨간색으로 풀고 나 맞췄어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여기 등호에서 잘 보니까 얘들아 만약 파란색이었다 해보자. 그럼 여기 무조건 빵꾸지. 여긴 뭐예요? 채워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마사면 등호가 있고 1은 없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갖다 그었을 때 몇 번 만나? 2번 만나요. 여기서 1대1 함수가 깨진 거야. 게다가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걸 아마 다른 문제 얘가 나왔을 때 해결 못 할 수도 있어요. 요거 보면은 지금 공역에 얘들아 2는 포함이 돼 있거든. 왜냐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지금 공역에 그 x라는 집합 봐봐요. x라는 집합에 대한 설명이 뭐라 돼 있어? x 바 해놓고 마3부터 해서 등호 시작해가지고 2까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구간의 양 끝에 모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역에 2도 지금 들어가 있고 마3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2가 뽑혀야 되는데 이렇게 빵꾸가 돼 있으면 2가 안 뽑힌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얘는 1대1 대응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이 생각을 해서 맞췄다 잘한 거고 안 했으면 좀 더 공부하고. 알겠지? 그 다음 빨간색은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가 채워지고 여기가 빵꾸지. 그럼 지금 노란색부터 쭉쭉쭉 가보면 한 번씩 만나다가 딱 요 1일 때도 한 번인 거야. 노란색이랑만 만나요. 그 다음부터는 빨간색이랑 계속 하나씩 만나고 마지막에 여기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2라는 값도 나온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거는 빨간색이다. 그 말은 요게 2차 함수의 일부분인데 지금 축이 1이잖아요. 하필 여기 축 1. 그 말은 이 축이 아니지. 꼭지점의 y좌표가 누구다? 1이다. 다른 말로 b가 얼마인 거야? b가 1인 거야. 그럼 내가 저 부분에 대한 함수만 다시 써보면은 a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1인 거야. b가 1 된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또 누굴 지나야 돼? 요 점을 지나야 돼. 마3, 2를 지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그게 빨간색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2는 마3 들어가면은 16a 더하기 1 해가지고 넘기면은 a가 조금은 그렇지만 1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b였죠? a, b를 다 구한 거고 문제에서 해달라는 게 뭐야? a랑 b를 더해달래. 더해주면은 16분의 17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할 얘기가 좀 있는 문제인데 시험을 이제 볼 때쯤 됐을 때는 간단한 문제처럼 보여야 돼요. 알겠죠? 이런 작업들 다 너희가 머릿속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넘어갑시다. 이제 19번으로 갈게. 자 19번도 한번 보자. 19번. 자 19번 보니까 hx가 지금 다음과 같아요. hx가 구간별로 또 제시가 돼 있어. 마이너스 x에다가 x 더하기 2라고 돼 있고 얘가 x가 1보다 작을 때 함수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5x 빼기 8이래. 얘는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담당하자 라고 한 거고 그게 뭐 그림과 같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림 좀 이따 그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y는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까지 줬어.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집합이냐면 얘들아 x가 원소래. 잘 봐야 돼요. x가 원소인데 h 합성 h에 x를 넣고 그게 hx랑 같아지는 이걸 만족하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래.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건데 얘들아 이거를 나는 어떻게 봤냐면 얘를 하나의 방정식이라 생각하는 거야. x는 그럼 뭐겠니? 방정식의 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걸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방정식이 근의 개수. 근데 합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아. 이게 뭐 어떻게 보이냐면은 h 합성 h x 그것이 hx다 라는 건데 내가 뭐 할 거냐면 앞에서도 한번 한 적 있거든요. 요런 거 나왔을 때 얘들아 제일 좋은 게 이걸 일단 네모라고 치환을 해. 뭐 t로 하든 뭐로 하든 너희들 맘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일단 뭐부터 풀겠다는 거냐면 h의 네모는 네모다 이걸 먼저 풀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그림으로 가보자. 이제 요렇게 x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y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함수 하나 들어갔고요. 아이고, 더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더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뭐 해달래요? 그 다음에 요렇게 기울기 얼마짜리야? 일단 잘 그려야 돼. 5짜리니까 꽤 가파르네.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y는 x가 쓱 지나갈 건데, 그 y는 x가 요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y는 x. 그럼 봐봐봐. 요 부분에 대한 함수는 여기가 지금 교점이 1이잖아. 여기가 1이야. 1 이후기 때문에 요 1차 함수 5x-8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곡선 2차 함수는 얘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x에 x 더하기 2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각각 구간들을 담당을 한 상태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뭐부터 풀 거냐면 이거부터 풀 거야. 그럼 이건 뭘 풀라는 거냐면 네모를 h에 넣으면 네모가 나오는, 다른 말로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 너네가 익숙한 모양으로 hx가 x랑 똑같다. 이걸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모 넣으면 네모 나온다는 게 x 넣으면 x 나온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풀겠다는 건 지금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hx 그래프랑 얘가 이제 파란색이라고 할게.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이 y는 x, 걔네의 교점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우리 눈으로 보니까 걔네 교점이 몇 개가 생기냐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생긴 거지. 누군지 좀 궁금해서 찾아볼까요? 얘는요, 얘네 둘 가지고 연립하시면 돼. 해주면 x 넘기고 8 넘어가니까 4x가 8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2인 거야. 즉 여기 2,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는 0,0이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x야. 그래서 얘랑 x를 연립하면 돼요. 는 x 이렇게. 별거 없죠. 다 넘어오시면은 x제곱에 더하기 3x가 0인 거지. 그럼 여기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지금 2랑 0이랑 마3인 거야. 다시 뭐라고요? 2랑 0이랑 마3이다. 근데 그게 네모였거든, 결국. 네모는 누굴 치환한 거였어? hx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푸는 건 뭐냐면 hx가 2, 그리고 0, 그리고 마3이 되는 그 놈들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얘만 봐봐. hx가 2다. 그럼 2라는 거는 이제 상수함수처럼 그려볼 건데, 2가 하필 여기가 2,2라는 거는 y좌표 2는 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y에다가 상수함수 그려주면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 한 번. 누구랑? hx랑 교점 찾는 거야. 지금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이걸로 그럴까? 이렇게 한 번. 그래서 여기서 교점이 한 개가 생깁니다. 그럼 0은 뭔데? 0도 이렇게 그어봐. 몇 번 만나? 하나, 둘, 세 번 만나죠. hx랑. 얘는 세 개의 근을 만드는 놈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3을 갖다 그으면 좀 애매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그린 거잖아. 그 그림 봐도 좀 애매하죠. 그죠? 그 얘는 뭐냐? 잘 봐봐. 마3이라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얘 누군데? 축이. 여기 아까 이거 그냥 2차 함수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거든? 그럼 축은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아까 여기가 얼마였어? 딱 1이었지. 그럼 1과 마3을 평균 내볼래? 더해서 2로 나눠볼래? 걔가 딱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얘랑 정확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딱 마지막 부분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몇 개의 근이 생기는 거니? 2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생긴다? 6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해결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정답이 6개 5번입니다. 5번.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자. 자, 20번 한번 읽어볼게. 자,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 0부터 2래요. 그때 함수 아까 오타였죠, 이거? 자, 20번에 지금 fx가 또 구간별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은 k-2의 x 더하기 1. 그 다음은 k 더하기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 함수에 해당하고요. 얘는 1부터 2까지 함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대. 자, 이때 f의 치역이
어떤 실수 A에 대하여 자 치역이 어떻게 나오라고 하냐면 Y바 Y가 A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 플러스 2분의 5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돼버리면 뭐에 자꾸 집착을 하냐면 A가 누굴까? 이거에 집착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A가 누굴까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라 뭘 빠르게 캐치해야 되냐면 지금 치역이 A서부터 A 풀 2분의 5라는 거는 얘네 차이가 지금 얼마 차이가 나? 2분의 5 차이가 나오는구나. 요게 보여야 돼요. 차이가 2분의 5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지막에 K는 1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요. K가 1보다 크다. 잘 봐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야?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왜? K가 1보다 큰 수니까 거기다 1까지 더하면 당연히 더 커질 거 아니야? 양수야. 즉 1부터 2 사이에서는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죠? 그 다음 얘는요 K가 1보다 큰 거지 2보다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양수일 수도 있고. 결론은 뭐냐면 0부터 시작해서 1을 거친 다음에 2까지 갈 건데 요거는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그래프일 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프가. 어떨 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만약에 이 그림이었다면 얘들아 제일 낮은 값이 여기일 수밖에 없고 제일 높은 값은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걔네가 뭐야? 치역이잖아. 걔네 빼주면 2분의 5가 나온다는 거야. 이걸 파악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일 수도 있으니까 빼야 되는 애들이 대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뭘 미리 해놓는 게 좋냐? 이건 아까 했으니까 지울게. 경계마다의 함수값들을 조사해놔. 자, 0부터 한번 해보자. 0 대입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여기다 0 넣어요. 그럼 1이야 그냥. 그 다음 F1은요.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1 더 넣어주면 뭐 나와? K-1 나오지. 근데 여기도 1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걔도 K-1이야. 아, 두 함수가 1에서 뭐 되는구나. 이것처럼 내가 그냥 해버렸네. 얘처럼 연결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K-1이고요. 세 번째 F에다 2 넣어요. 2 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2 넣어주면 2K에다가 끝나네. 2K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 이럴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냐면 자 감소하다가 1에서 증가를 해. 근데 뒤에서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좀 많이 내려가고 뒤에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가 0이면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됐다는 소리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면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함수에서의 치역은 얘들아 얘가 제일 높은 값이고 얘보다 높으니까 얘가 제일 낮은 값이 되겠지. 그래서 얘네 차이가 2분의 5다. 이 차이. 그거 만족시켜주면 되고요. 얘였으면 뭐야? 제일 높은 게 여기고 제일 낮은 게 여기지. 그때는 요 차이. 요 차이가 2분의 5다. 각각 다 해보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차이. 요만큼의 차이가 2분의 5다. 다 해볼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케이스 분류를 할 땐 얘들아 뭔가 범위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으면 무조건 그걸 써줘야 돼. 얘는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얘는 아까 양수라고 했지. 얘가 양수인 케이스니까 지금 K-2라는 기울기가 0보다 큰 상태를 말하는 거야. 즉 K는 얼마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커야 돼. 그럼 봐봐. 여기 F2예요. 아까 얘였죠? 그 2K에서 제일 낮은 게 0일 때잖아. 지금 그림상. 0일 때 함수값은 1이야. 걔네가 2분의 5만큼의 차이가 나면 된다고. 그럼 이 넘겨. 그럼 K가 4분의 7로 나오는데 얘는 2보다 작은 수예요. 즉 요거를 만족을 못 시켜.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거르자는 거야. 알겠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이제 얘는 음수야. 얘가 음수야. 그럼 K가 2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음수 나오니까. 게다가 지금 얘냐의 차이는 왼쪽 끝이 가장 위에 있냐 오른쪽 끝이 가장 위에 있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요 값이 지금 누구냐면은 얘잖아. 0일 때 함수값. 그러니까 지금 누가 2를 넣었을 때가 0을 넣었을 때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럼 저기서 2K라는 게 1보단 일단 큰 상태가 돼야 돼.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K는 2분의 1보다 큰 걸 말하는구나. 근데 일단 우리가 구하는 K는 일단 1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그냥 만족을 하겠지.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얘네들의 차이가 이제 2분의 5다를 또 해주면 되겠지. 그럼 F2가 지금 누구냐면 2K고요. 그리고 얘는 누구야? 1 넣었을 때니까 K-1이야. 이거 두 개를 빼. 그러면 2분의 5다를 푸는 거고, 여기서 K, 여기서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은 2분의 3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이거 만족하고, 뭐 이건 당연히 만족할 거고, 다 만족하는 거지. 얘가 답이에요. 어이구, 얘가 답이야.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K가 2보단 작아야 돼요. 감소하니까. 그리고 0 넣었을 때가 1이잖아. 1에서 누구 빼야 돼? 얘. K-1을 빼요. 그러면은 2분의 5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와? 플러스니까 2-K가 2분의 5다. 넘겨주면은 K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뭐 이거 얘가 얘보다 더 밑에 있다를 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답은 K가 2분의 3일 때. 그래서 K를 구해라고 하니까 얘가 그냥 답입니다.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조금 이거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고 넘어갑시다. 함수가 마냥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공부 잘 해놔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2번으로 가자. 자, 22번도 그냥 바로 할게요. 22번 보니까 이거 별로 안 어려워. 함수가 22번에 무리함수가 지금 나왔는데 y는 루트에 a 해놓고 4마 x 단 a는 양수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얘랑 이제 y는 루트 x래. 그냥 기본 개형. 자, 얘네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 원점과 b에 대하여 삼각형 AOB의 넓이가 2 루트 3이다. 그려.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얘들아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제발 그리시고, 일단 기본 개형으로 얘 날려요. y는 루트 x. 그 다음에 누구 그릴 거냐면 얘 그릴 건데, 쟤는 지금 출발점이 4,0이죠. 하필 문제에서 제시하는 점 B가 되는 거야. 그리고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x계수가 음수로 유지가 될 거야. 그래서 얘 몇 번 개형이야? 2번 개형이야. 그럼 얘는 실제로 생긴 게 정확하진 않아도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랬을 때 얘네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 얘가 원점이니까 5고요. 그럼 요때 만들어진 삼각형 OAB면은 요 삼각형을 말하는 거야. 얘 넓이가 지금 얼마? 2루트 3이다. 이걸 준 거죠. 얘들아, 그럼 2루트 3이라는 그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이 지금 4인 거 보여? 요만큼이 4잖아요. 그럼 높이 얘만 알면 돼요. 얘만. h라고 해. h. 그럼 약분해가지고 하면은 h가 얼마가 나와? 루트 3이 나와. 자, h는 근데 다른 역할은 뭐냐면 a라는 점에 y좌표기도 한 거야. 거기가 지금 루트 3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루트 3 나오게 하려면 x한테 누구 넣어야 돼? 너무 쉽잖아. 3이지. 아, x좌표 3이었구나. 여기 좌표가 3이구나. 즉 a라는 점을 얘한테 넣어주면은 당연히 저 소문자 a 값도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3은 루트에 3을 넣어 여기다가. 그러면 a다 해서 a가 그냥 3인 거야. 끝났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아니라 미안해 5번. 그 다음에 23번도 한번 해볼게요. 23번 해야 되나 싶은데 일단 한다 했으니까 합시다. 자, 23번 보면은, 자, 유리함수 y는 x 빼기 4분의 5x에다가 뭔데 그다음 더하기 k 빼기 21이래. 거의 복잡해.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거든. 지금 기억부터 가보면은 점근선 얘기 나와서 점근선. 이거 x점근선 누구야? x는 4죠. y점근선 누구예요? y는 5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참. 니은으로 가. 자, 그래프가 y는 x 더하기 1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점대칭이 되어 있고, 얘를 지나는 기울기 1 또는 마이너스 1짜리 직선들에 대해서도 선대칭도 되어 있다 라고 배웠으니까 빠르게 그 문제에서 제시한 함수가 얘잖아요. 기울기 측정하시고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애가 나온 거고,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4,5잖아요. 그걸 대입을 해보는 거야. 성립하는지.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니은도 참인 거야. 이렇게 빠르게 가셔야 되고 디귿으로 가요.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20이다. 자, 이거는 4분면 얘기 나오니까 그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X는 4, Y는 5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얘들아 2, 4개형이면은 3, 4분면을 지날 건덕지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 3개형이 돼야 되고요. 1, 3개형일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 3, 4분면 안 지나. 이렇게 지나가야 돼. 즉 Y절편이 음수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으세요. X에다가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나와? K-21 나오고, 요 숫자의 부호가 음수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3, 4분면에 지나가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4니까 넘기면서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돼. K-21이 0보다 큰 거고, 20일 넘기면은 K가 2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K, 정수 K의 최소값이라고 했나요? 자연수 K의 최소값. 그래서 걔는 22다. 그래서 디귿마저 참인 거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간단하고. 자, 24번 해볼게요. 24번. 자, 지금 보니까 fx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이너스 루트에 kx 더하기 2k 그리고 더하기 3이고요. 지금 gx가 루트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빼기 3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뭘 해줘야 되냐면, 많이 풀어보면 이제 익숙하거든? 서로 혹시 대칭성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이런 거 배웠죠? 도형의 이동 배울 때 x축 대칭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y축 대칭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이면은 x 대신에 마 x, y 대신에 마 y 이렇게 하자고 했었죠. 똑같아요. 얘가 지금 함수로 치면 이거거든? 여기다가 x 대신에 마 x, y 대신에 마 y 좀 한번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의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얘들아 마이너스를 우리 넘기잖아요 항상.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kx 플러스 2k랑 마이너스가 넘어오면 여기도 이제 마 3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정확하게 누구랑 같냐면 gx랑 똑같아요. 즉 무슨 관계냐면은 얘네가 서로 원점에 대한 대칭 관계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림을 봐봐. 그림을 그릴 때 출발점 조사를 해볼 건데요. 얘는 지금 K로 안에 묶어주면은 X 더하기 2가 되거든? 그 뒤에가 3이잖아? 이게 출발점이 마이 컴마 3인 거야. 그럼 마이 컴마 3이면 뭐 대충 요렇게 찍을 수 있고, 여기서 K가 지금 문제에서 무슨 수라 했냐면 양수,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양수거든? 그래서 얘는 4번 계형으로 이렇게 날아가면 돼요. 그렇게 날아가는 거랑 정확하게 출발점이 2,-3에 찍혀있는 G가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봐. 걔네가 서로, 얘는 지금 몇 번 계형? 2번 계형이거든? 서로 그려졌을 때 원점에 대해 대칭이어야 돼.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얘는요 무조건 Y절편이 얘랑 반대편 여기, X절편도 반대편 여기를 지나가야 돼. 한 여기쯤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Y절편이 여기 있으면 얘는 더 밑에 찍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네가 점점점 뭐 K 값에 따라서 이게 높낮이가 조절이 될 거 아니야. 조절이 되다가 처음으로 만날 때가 언제 만나냐면 이 원점에서 서로 모일 수밖에 없다. 얘가 점점점 내려가면 얘는 점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대칭 관계니까 원점에 대하여. 그래서 결국은 걔네가 원점에서 최초로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이 원점 지날 때의 K값을 일단 한번 구해야 돼. 그러면 그때 얘도 이렇게 지나갔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이제 최초로 교점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럼 언제가 마지막일까? 언제까지 교점을 가질까 이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더 내려가. 그럼 얘는 더 올라가겠지. 그럼 더 내려간 거랑 더 올라간 건 무조건 교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만약에 많이 내려가,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 다시 뭐라고?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 하면 서로 이제 안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봐야 되냐? 서로가 서로의 출발점을 지날 때가 마지막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를 지날 때, 이때가 이제 마지막. 얘는 여기를 지날 때, 이제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두 개를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F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 이 F에 대해서 우리는 얘가 첫 번째로 0,0 지날 때부터 두 번째로 상대방의 출발점인 2,3을 지날 때가 이제 마지막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구해주면 돼요. 0,0 한번 대입해볼까, 여기다가? 그럼 0은 루트,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0 들어갔으니까 2k 들어가고 여기가 더하기 3인 거야. 넘겨서 생각하면은 2k가 양변제곱해서 9라고 나오고요. 그럼 그때 k가 2분의 9라고 나오겠지. 대충 4.5죠. 그 다음 얘도 한번 넣어보자. 2,3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3은 2 들어가야 돼. 그럼 루트에 4k 더하기 3인 거고,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고 양변제곱하면은 루트에 양변제곱 했으니까 4k가 36이 된 거야. 그럼 그때 k는 이제 9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는요, 2분의 9부터 9까지에 해당하고, 2분의 9부터 둘 다 등호 들어가야 돼요. 9까지 중에서 자연수는 얼마부터? 5부터 이제 해가지고 9까지 있겠지. 근데 문제선 개수 찾으라 했기 때문에 개수는 뺀 다음 하나 더 해주면 돼요. 5개입니다. 정답이 3번인 거지.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25번을 해보도록 할게. 바로 합시다. 이것도 25번에 문제를 보니까 일단 두 자연수라 하거든요. 자연수에다가 밑줄 좀 쳐놔. 매번 말하지만 실수가 아닌 새로운 수의 조건이 나오면 제발 눈여겨보시고, 자연수 a, b에 대하여 fx를 구간별로 또 제시를 했는데 함수가 아주 불친절해요. 부정확하거든요. 25번에.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자. 자연수 a랑 b라고 하고 fx에 대한 설명이 하나는 유리함수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나와 있고요.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고, 그 다음은 2차 함수인데 얘들아, 여기서 좀 내가 새로운 관점을 좀 하나 알려줄게. 좀 이따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때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7을 구해라. a, b는 상수다. 가 조건을 보세요. 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 대한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라는 그 함수가 f에다가 2를 넣은 어떤 값이죠. 상수죠. 걔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 나 조건 가봐. 나 조건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은 f에다가 2를 넣어주면 걔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뭐 아직 모르겠죠.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다로 갑시다. 다 조건을 보니까 실수 t에 대해서 절대값 fx라는 함수랑 y는 t, 얘네들의 교점 개수,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점 개수를 gt 함수라고 하겠대요. 근데 그 gt 함수에 대해서 g에다가 1 넣은 거랑 g에다가 3을 넣은 거 빼주면 그러면 2가 되어야 된대. 일단은 그렇대.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뒤쪽에 있는 유리함수 문제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뭘 좀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자, 칠판이 너무 더러워서 지웠고 봅시다. 아까 뭐 한다 했었냐면은 이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fx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내가 알려주는 대로 안 하면 되게 생각보다 귀찮아져서, 너희도 귀찮고 설명하는 사람도 귀찮아서 뭘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x 빼기 x3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여기서 너네 이거 그릴 줄 알지? 그려보면은 그냥 이런 함수 아닌가? 0이랑 3에서 절편 갖는 함수.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한 칸 올리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이거 그리려면 너희가 또 이거 전개해서 원래 그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서는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써요. 뭐냐면 앞으로는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하자는 거야. y는 1을 그려. 그리고 걔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0이랑 1에서 만난다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작업을 한 거냐? 원래는 이런 거를 그려주면 얘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같이 한 칸 올라가자는 거니까 요 점이 한 칸 올라가고 요 점도 한 칸 올라가서 얘네가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니? 즉 마치 얘 y는 1이지? 평행 이동을 한 만큼 그지? 걔가 x축의 역할을 하고 얘네가 마치 절편처럼 되는 거야. 물론 이건 x축은 아니죠. 실제로는 x축은 더 밑에 있겠지. 근데 그게 지금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앞으로 뒤에 뭔가 상수가 이런 식으로 앞에는 인수 처리가 돼 있고 뒤에 상수가 더해져 있어. 그러면은 이 상수값을 x축처럼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너희가 아는 이 함수를 이렇게 절편처럼 그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제 x 더하기 2랑 x 빼기 4에다가 더하기 3이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고? y는 3을 그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4에서 그냥 절편 갖는 2차 함수처럼 그리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x축은요? x축은 실제로 필요하면 나중에 그리면 되잖아. 이거 축이 누구야? 이거 1인가요? 1 대입해볼래? 1 대입하면 여기 3 나오고 1 들어가면 마3 나오지. 마9에다 3 더하니까 마6 나오거든? 그럼 실제로 얘가 y값이 마6이라는 거는 x축은 조금 더 위에 있겠지 이렇게. 필요하면 이제 그리라고 이렇게. 알겠죠? 근데 그림을 그냥 그려야 될 때는요 이거를 자꾸 좌표평면에다가 이거 다 전개해서 그리려고 하면 생각보다 복잡해. 알겠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f는요 0보다 클 때 2차 함수야. 근데 이제 보이니 구조가? 얘를 x축처럼 생각하자고. 문제에서 a랑 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 뺐잖아요. 0부터 그 이후로 나오는 자연수들 가능할 거라고. 0,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되겠지.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걔를 x축처럼 생각을 했을 때 0이랑 a라는 자연수에서 절편 갖는 그림을 그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x는 0이라고 해봐. 얘보다 왼쪽은 얘기 때문에 아직은 안 그릴 거고 오른쪽 함수가 얘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제일 부담되는 건 뭐야? 얘도 몰라 모르는 거 투성인데 어떻게 풀어?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뭐라도 하나 그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걸 도와주는 거고 뭐 할 거냐면 얘를 그냥 일단 이렇게 그어. b-1이라고. y는 b-1 그어. 그럼 얘를 이제 x축처럼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 부분은요 0이랑 a라는 양수죠. 자연수를 근으로 하는 이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질 거라고. 그리고 여기엔 빵꾸가 있기 때문에 빵꾸 뚫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a가 된 거죠. 괜찮지? 근데 여기다가도 한번 0 넣어볼래? 경계에 해당하는 0 0을 넣어보는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b-1인데 걔가 얘랑 똑같아. 즉 여기서 연결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채워버리자 그냥. 그럼 봐봐 내가 이걸 왜 그렸냐면 왜 내가 여기 붙어 있냐면 가조건을 보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즉 0보다 오른쪽에 대해서 이게 무슨 표현일까? fx라는 함수는 f에다가 2를 넣은 그 상수값보다 무조건 크대. 혹은 같대요. 결론이 뭐야? 이 값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최소값. 결론. 여기가 2였구나. 2를 넣은 함수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가 f2라는 거야. 이 f2라는 값보다 지금 하얀색 부분이 다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달라고 설명 써준 거야 지금. 그럼 얘들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요. 지금 여기 0이고 여기 2잖아. 그럼 a 누구겠어? 4인 거야. 이거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되게 필요했던 거야. 요거. 알겠죠? 앞으로는 저거 자주 볼 거니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a가 그냥 4가 된 거거든? 여기는 다 4로 업데이트를 해. 그럼 얘들아 봐봐. 이제 왼쪽도 그려볼 건데 b는 얘보다 당연히 하나 위에 있겠지. 그 하나 위에 있는 거를 점근선으로 한다는 소리야. 얘가 b야. 그럼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어디 갔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일상계형이에요. 분자값이 4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x점근선은 누구냐면 4잖아. 얘가 x점근선이거든. 그럼 이렇게 1번, 3번 계형인 거야. 근데 얘를 이어줘야 돼.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완성이 돼버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돼버려요. 요게 fx였던 거야.
모르는 거 아직 남아있어. B를 아직 안 구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 봅시다. 그 다음에 나 조건. F에다 2 넣어달래?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다 2 넣으세요. 2 넣어주면은 2 곱하기 2 들어가면 2 빼기 4라서 마이너스 2야. 그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야. 그럼 B에서 결국 얼마 빼는 거야? 5 빼는 거야. B 마이너스 5가 마이보다 작대요. 그럼 5 넘기면은 B가 결국 누구보다? 4보다 작은 거구나. 를 만족하는 자연수 누구 있어? B는 1, 2, 3이 이제 후보가 된 거예요. 저 중에 답이 있을 거라고. 그 중에 이제 이 마지막 조건, 다 조건에 만족하는 거 구해주면 된다. 물론 제일 깔끔한 풀이는 뭐야? X축, X축을 다 일일이 그어요. 왜냐면 얘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건 X축 기준으로 뭐 하는 거였어? 꺾는 거였잖아요. 꺾어서 뒤집어져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그림을 3개 그리는 게 맞아. 알겠지? 어떻게 할까? 일단 결과적으로 만약에 안 그려서 풀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대신 실수는 하면 안 돼. 우린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또 내가 그냥 안 그려주고 풀면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릴 겁니다. 그래도 한번 제대로 그려놓은 그림은 재활용을 좀 하자. 내가 첫 번째 케이스로는 B가 1일 때를 먼저 해볼게. 얘들아, B가 1이라는 거는 얘가 0이라는 거야. 즉, 이 빨간색 라인이 X축이 됐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X축이 된 거고, 걔를 기준으로 꺾을 건데, 그때 얘가 꺾어지면 어디까지 가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얘 꺾어진다고 해봐. 그럼 얘는 F2잖아요? 여기다 2 넣어봐. 아까 얼마였어? B-5였지. 지금 B가 얼마야?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인 상태야. 그럼 우리가 얘를 꺾으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꺾어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겠지? 4까지 올라가야 돼. 지금 일부러 좀 높게 그린 거예요. 밑에 거를 대충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4 정도 올라가게 4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런 함수가 될 거다. 노란색 함수가 절대값 함수인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뭐야? t가 1일 때의 교점 개수 세라는 거야. t가 1이라는 거는 y는 1 갖다 그어 이렇게. 그럼 여긴 점근선이라 절대 안 만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G1이 얼마인 거냐면 3인 거야. 자, 그 다음에 G에다가 3도 한번 넣어보자. G3은 T가 3인 거니까 3은 얘들아 4보다는 밑에 있겠지. 그럼 3 갖다 쓱 그어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얘도 3번 만나. 그래서 2개 빼주면 0 나와버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넘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B가 얼마? 2였다고 해보자. 지금 내가 첫 번째 그림은 처음에 설명하려고 좀 크게 그린 거고, 이제는 정보 다 아니까 좀 작게 좀 그릴까? 너무 크다. 잘 봐요. 일단 X축 잘 해주고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일단 원본을 잘 그려야 돼. 자, B가 2니까 얘들아. B가 2가 아니죠. 맞구나. B가 2니까 그려주고. 그 다음 얘가 이제 누구야? 1인 거지. 그리고 걔보다 더 밑에 이제 X축이 있었겠죠? 그럼 0을 기준으로, 이거 어려운데? 여기 내려오다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2차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얼마야 이제? 마이너스 3이겠다. 왜냐면 계속 B-5가 F2거든. 근데 걔에다가 지금 B 자리에 우리가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럼 얘를 꺾으면은 이렇게 와서 3이라서 좀 더 위로, 좀 이상하지만 그림이 이렇게 꺾일 거라고. 알겠죠? 자, 이때 또 똑같아. 1을 갖다 그어야 돼요. 1은 더 밑으로 지나가.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지? 그 여기서 G1은 4인 거야. 그러면 G3은 뭐야? G3. 3은 아까 얘가 딱 3이, 마3이 꺾인 부분이니까 얘가 3이거든? 슥 지나가면 2개밖에 안 생겨요. 얘가 빼면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찾던 B 값이 얼마구나? 2구나. B는 2였어. 얘 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B가 3이었다고 해볼게. 그럼 또 마찬가지로 X축 갖다 그려놓고, 이번에는 이 Y정근선이 3인 거고,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서 또 함수가 0에서 바뀔 거고, 요렇게 돼서 가면은, 아이고 다 깨졌다. 여기가 지금 가장 밑에가 마이너스 2예요. 왜 마이너스 2냐면 B가 지금 3인 상태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걸 꺾어지면은 좀 덜 올라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얘가 이제 꺾어져서 올라온 요 높이가 2인 거야. 이 상태에서 1을 갖다 그어주면 4개. 그래서 여기서 G1은 4입니다. 근데 G3이 뭐냐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버려. 1인 거야. 그래서 얘네 둘 빼면은 3 나와요.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우리는 다 조건에서 뭘 만족해야 돼? 2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쨌든 답은 B가 2일 때였고요. 해달라고 한 거는 마지막에 F에다가 7까지 넣어달래. 아유 귀찮다. 자 그럼 해보자. 이 상태에서 이제 F에다가 7 넣을 건데요. 7 넣는다는 거는 여기다가 7 넣어주면 돼. 7 곱하기 7 마 A. 근데 A가 지금 얼마였어? A가 얼마였니? A 어디다 써놨어요? A 4였죠. A가 4니까 여기 3일 거고. 그리고 뒤에다가 얼마 써줘야 돼? 더하기 B 마 1이죠. 근데 B가 지금 2였으니까 여기 1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22가 나와.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도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27번 할 건데 이게 뭐 어려워서 푸는 건 아니고 그냥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볼게요. 자, 지금 근데 함수가 좀 더 내 생각에는 복잡해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버렸어. 다 잘 풀었겠죠? 그 답지에 오류도 있기도 해서 그냥 한번 풀어줄게요. 답지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안 써 있어서. 자, 일단 이거는 정의역 구할 때는 항상 얘들아 요 루트 안의 값이 양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역 땡땡 해놓고, 그리고 서술형에 이런 거 나오면은 제발 정의역 쓸 때 범위만 쓰면 안 돼. 정의역, 공역, 치역은 기본적으로 다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표기로 써야 돼요. 그래서 x 바 x가 요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데 7분의 1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치역은 뭐야? 치역은 이제 y 값인데 걔는 이 출발점 1이지? 걔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그려진다는 걸 아냐면 1번 개형으로 날아간다는 걸 알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수 표현을, 아니 뭐야, 집합 표현으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까먹지 마시고. 이게 1번인데 2번 때문에 지금 해보는 거야. 2번 봐봐. 함수 y는 fx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풀이 과정 써달래요. 이거는 제일 좋은 거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 지금 얘는 아까도 했지만 출발점이 7분의 13,1이야. 그러면 대충 한 요 정도에 찍혀야 돼요. 요 정도. 얘를 기준으로 다시 그릴게요. 자, 좀 그림을 넓게 그리자. 그래서 7분의 13,1인데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날아가는 함수라고 해봐. 이게 f야. 그럼 그거의 역함수는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 그래서 뭐 요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 거리를 재라는데 그건 결국 누구의 교점과 같아?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 그래서 fx가 지금 루트에 7마 x 빼기 13에다가 더하기 1이고 는 x를 해가지고 요걸 풀 거예요. 넘어가면은 루트에 7x 더하기 아니죠. 마이너스 13은 x 빼기 1 나오고 양변 제곱 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7x 빼기 13이고 넘어오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9x 얘 넘어오면 더하기 14가 0이다. 그래서 2랑 7 들어가고 마마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x값이 누가 돼요? 2 또는 7 나오겠지. 그 말은 얘네가 만난 요 점이 2,2라면 요 점이 7,7이라는 거고 x값 차이가 얼마가 나? 5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주면은 1대1 대 루트 2를 만족해야 되니까 요 길이가 5루트 2다 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 답이 5루트 2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 풀어본 거고, 꽤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으니까 공부를 잘 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